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가는 자연재해, 지진에 대해서 안전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우선 지진은 쉽게 얘기해서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 깊이 7km의 지진이 발생해서 이재민이 1945명, 재산 피해 85억 2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진은 본진 후에 101번의 여진이 발생했었고, 이 중에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인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8차례가량 발생해서 추가 피해도 발생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지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진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지진 안전체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신나게 놀자. 그래. 여기 지진 났대. 엘리베이터 아닌데?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내려. 여기서 잠깐!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1층을 눌러. 밖으로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어. 첫 번째, 1층을 누르고 바깥으로 나가 대피한다. 아래층으로 갔다가 무너지면 다 깔려. 맨 2층으로 가야지. 옥상 올라와. 두 번째, 맨 위층을 누르고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니야, 가까운 층으로 가야지. 버튼 다 눌러. 세 번째, 승강기 버튼을 다 누르고 먼저 멈추는 가까운 층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바로 3번.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는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엘리베이터 전층을 눌러서 먼저 멈추는 가장 가까운 층에서 신속히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층보다는 2층이나 3층이 더 안전한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1층은 건물 붕괴 시 지면 아래로 매몰될 위험이 있고, 건물 출입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유리벽이 있어서 지진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구조 요청을 하시고, 보이시는 승강기 고유 번호를 꼭 이야기해 주세요. 휴, 겨우 집에 들어왔다. 내 덕분에 잘 탈출했지? 그래, 맞아.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어. 불이 날지 몰라. 야! 어느 층엔 물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했어. 가까운 탁자 밑이 최고야. 밖이 보여야 나중에 구조 요청을 하지. 집안에서 지진이 발생했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주방에 불을 끄고 대피한다. 두 번째, 화장실로 대피한다. 세 번째, 가까운 탁자 밑으로 대피한다. 네 번째, 베란다로 대피한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지진이 나면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집안에 떨어지는 책이나 물건들에 다칠 수 있습니다. 마이 아파. 주방에 가서 켜져 있는 불을 끄거나 전기 차단기를 내리다가 대피를 못할 수도 있죠. 가장 먼저 가까운 탁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탁자 위에 낙하물이 쌓여서 한쪽 부분이 무너져도 안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대피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이 있고 습기 때문에 다른 공간보다 벽체가 두꺼워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타일이나 거울이 깨지면 파편 때문에 다칠 수 있어서 좋은 대피 장소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란다도 커다란 유리와 날카롭게 변할 수 있는 난간이 있어서 지진 대피 장소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대피하면서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살짝만 문을 열어두면 문틀이 뒤틀려 문이 안 열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안 되잖아. 지진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상황이라면 문을 꼭 닫아서 대피 공간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물건도 다 다른데요.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중에는 못이나 유리처럼 날카로운 물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고 두꺼운 쿠션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로 팡팡 쳐내면 될 텐데요. 이걸로 팡팡 쳐내면 머리에서 피가 팡팡 날지도 몰라. 아마추어 관리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는 왜 여기 있어요? 얘가 밀었어요. 나도 밀린 거야. 너무 좁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좁을 수 있는 공간인데 한번 책상 다리를 잡고 서로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책상 다리를 잡고 있게 되면 서로 등진 모습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더 생기고 책상 다리를 잡고 있어서 몸이 책상 밖으로 나갈 위험이 적어지게 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얘들아, 이번엔 진짜 지진인 것 같아. 네? 또 지진이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라디오를 켜고 재난 방송을 들어주세요. 터널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서행하면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가 도로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륙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둡니다. 만약 차에서 내려서 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말고 이동해야 합니다. 주변에 신호등이나 간판 등 낙하물이 없고 경사지지 않은 넓게 트인 곳에 차량을 주차해 주세요. 차량에서 내릴 때는 창문을 닫고 키를 꽂아준 상태로 문을 잠그지 말고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량 옆으로 웅크려야 합니다. 도심지에서 차량을 세울 때는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보다는 목조 건물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넓은 곳에 갈 수 없다면 목조 건물이 있는 곳에 차량을 정차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지진은 본진 후에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여진을 기다린 후에 여진이 끝나면 전기를 차단해 주시고 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정전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피 장소를 빠져나와야 할 때는 허리를 숙이고 벽면을 두드리면서 이동해서 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나온 후에는 앞에 말한 것처럼 여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창문, 벽면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운동장이나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동네의 안전한 대피소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더 좋겠죠? 안전 디딤돌 웹을 알고 계시나요? 이 웹을 보시면 우리 동네의 안전한 대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진 안전 체험은 모두 끝났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유익했나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것 잊지 말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이 영상은 서울소방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소방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